오늘은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미국 증시 보면 다우지수가 0.01% 아주 살짝 올랐습니다. 35,227. 이렇게 해서 다우지수가 소폭이지만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서 2017년 8월 이후 지금 6년 만에 최장기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도 0.03% 조금 올랐죠. 다우 0.01, S&P 500 0.03, 4536입니다. 기술주들은 하락했어요. 나스닥은 0.22% 하락을 하고 14,03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6% 상승했습니다. 3,698입니다. 한 주 동안 S&P 500 지수는 0.69%, 다우 지수는 2.08% 올라서 2주 연속 주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이번 주에 0.57% 내렸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나스닥 100 리밸런싱,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가중치를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자금을 재조정하면서 비교적 불안정하게 움직였습니다. 나스닥은 이달 초에 가중치를 재분배해서 지수의 과도한 집중을,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들, 빅테크주들 이 과도한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스닥 100 지수의 특별 리밸런싱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강세로 이들 비중이 과도해진 데 따른 조정으로 분기별 조정과 달리 다음 주 월요일 24일 개장 전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이 리밸런싱은 지수 내 대형주의 이 영향력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죠. 나스닥은 구체적인 조정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보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비중이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브로드컴의 비중이 가장 크게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기술주들의 부담으로 이것이 작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 애플, 이 빅테크 이 세븐 주가들은 대부분 내렸습니다. 애플은 전 거래일보다 0.62%, 마이크로소프트는 0.89% 각각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크게 하락했어요. 2.66% 하락하고 메타는 2.73% 하락했습니다. 어제 더 크게 하락을 했던 넷플릭스와 테슬라는 2.27%, 1.1% 추가로 더 떨어졌습니다. 전기차주들은 미국, 중국 모두 하락했는데 중국 전기차 니오만 2.5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알파벳 0.69, 아마존 0.03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여름 조정에 임박했을 수 있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7월 중순부터는 조정이 일어나는 기간이고 기술주를 비롯한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 이 나스닥 100 지수의 특별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빅테크주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종목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시가총액 1조 달러 넘어가죠. 그 다음 테슬라, 메타까지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빅테크주들은 나스닥 100 지수 조정 후 비중이 낮춰질 예정입니다. CNBC는 이번 주에 알파벳, 반도체주 AMD, 아마존, 세일즈포스와 메타 모두 하락세를 기록을 했다면서 최근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뉴욕 증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통상 7월 중순쯤 주가가 강세를 보인 후에 가을로 접어들수록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분석이에요. CNBC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는 8월은 S&P 500 지수가 1년 중에 세 번째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내는 달이었고 9월이 1년 중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기술주가 뉴욕 증시에서 강세를 보여온 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와 넷플릭스 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관련 주가가 떨어지면서 하반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예정된 연준의 페드의 이달 FOMC 정례 회의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은 높게 점치면서도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상 종결 신호를 줄지 여부를 파악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이와 같은 신호는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7월 이후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S&P 500 기업들 중에 75%가 실적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3년 평균치 80%보다는 낮은 성적이에요. 지난해 4분기 기업 순이익은 전년 대비 4.7% 감소했어요. 올해 1분기도 2%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침체가 관찰되고 있는데 올해 2분기에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9.6%, 3개 분기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S&P 500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많은 기업들이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S&P 500 시가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발표하게 되죠. 실적 결과에 따라서 지수와 주가가 크게 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경에 금리 인상 결과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어질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나스닥 100 지수 특별 조정이 적용되죠. 또 다음 주에 미국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정례회의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죠. 또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나오고 미국 6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 동향 등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가 됩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실적에서 큰 하향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시총 절반 이상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된다는 점에서 전체 추세를 더 잘 확인이 될 수 있겠죠. 시총의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그동안도 웬만한 회사들 발표를 했지만 다음 주에는 훨씬 많은 회사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금리 인상과 함께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VIX, 일명 공포지수로 빌리는 이 변동성 지수는 2.79% 하락해서 13.6 기록을 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